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미적분 22학년도 23번 문항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2점짜리 문제니까 멈춰두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풀어보셨습니까? 이 문제 출제 의도를 한번 적어보면 수열 극한의 기본 성질 혹은 대수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풀이로 함수 극한을 수열화시킬 수가 있어요. 수열 판정법이라 해서 수열을 함수 극한으로 돌려서 풀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돌아가지만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본 개념들을 다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자, 원래는 교육과정이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우고 함수 극한을 배운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수열 극한은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낼 때 an이 알파다 혹은 l이다 라고 해서 얘를 수렴한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수열 an이 한없이 알파로 가까워지면 이 극한값 알파를 갖는다 하고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주어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수열이 이렇게 띵, 기항, 사망, 사항, 오항, 육항, 칠항, 팔항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수 알파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수 알파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항, 2항, 3항, 4항. 근데 이제 얘가 일상어로 역시나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 속에 AN이라는 녀석이 알파인 상수 수열인 것도 사실은 극한 알파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 해석하기도 어렵고 또 유리수일 때 무리수일 때 이렇게 구월해서 짓는 그런 함수인 경우에도 얘를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또 기본적인 대수적 성질 이걸 증명하려면 기본적으로 음, 그 엄밀한 정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언급만 한번 해드리면 예전에 그 함수 극한 입실론 델타 논법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열 극한도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는 아니지만 n 큰 수, 큰 자연수 n이라 해가지고 입실론 n 논법으로 얘를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우리가 소위 극한값이라 불릴 이 A의 근방에 아주 작은 그 레이저 빔, 입실론 반경인 레이저 빔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극한값을 알파라 했을 때 반경 입실론짜리를 들고 와보죠. 동영상에서 알파 근처로 반경 반지름 입실론인 이런 레이저 빔을 삥 쐈습니다. 그러면 넘버가 몇 번부터 들어가냐면 이제 이 넘버를 찾는 거거든요. 1번, 2번은 바뀌고 3번도 바뀌어 있지만 4번 넘버부터는 4번 이후의 모든 수열에 대해서 이 넘버 안으로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엄청 큰 수인 거예요. 4가 엄청 큰 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입실론이라는 반경을 내가 임의로 이렇게 쫙 줄일 때마다 n이라는 녀석은 엄청 크게 계속 결정되죠. 이런 반경에 대해서는 이 4번부터 더 작으면은 더 큰 n 이런 식으로 다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좋아, 좀 더 작은 반경을 찾아보자. 임의로 던진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작게 한번 레이저 빔을 쏘아보면 양수는 충분히 작은 이 반경이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아주 작은 또 더욱 더 작은 이런 걸 또 들고 오면 이번에는 몇 번째부터 이 레이저 빔 속에 다 들어오냐면 1, 2, 3, 4 들어왔지만 오늘 또 튕기고 오죠. 6번 튕기고 7번부터 들어온다 그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7번 넘버부터 이런 이제 큰 넘버가 라지 n으로 이렇게 존재해서 기호죠. 7번 이후로부터는 또 이 레이저 빔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태들을 할 때마다 다 표현해 주죠. 뭐 입실론이 1일 때 7번부터 들어가고 2분의 1일 때는 10번부터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이 동적인 상황을 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설명하고 달나라 소리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임의를 우리가 or 거꾸로 쓰는 거죠. 각각의 임의의 양수 입실론 아주 작은 양수를 던질 때마다 맞죠? 이런 반경에 의존해서 어떤 넘버 n이 존재를 합니다. 큰 자연수이죠. 어떤 넘버
n이라는 아주 큰 수니까 대문자로 쓰죠. 이 자연수 집합의 자연수로서 존재한다. 아래의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입니다. such that, semicolon, for all n인 n에 대해서 if any, small n이 n보다 각각나 큰 모든 넘버에 대해서 이면 우리가 찾고 싶은 이런 이제 n번째 7번 이후부터의 A7, A8번, A9번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소위 그럼 이런 녀석들 전부 다 AN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하고 우리가 소위 극한으로 취급하고 싶은 이 알파와의 공역상에서의 거리가 그렇죠? 우리가 던져진 이 작은 빨간 색깔 반경인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방금 그 일련의 상태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입실론 n 논법이라고 하고 수열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하려면 이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제부터 보여드릴 대수적 성질이라든가 조임 정리라든가 비교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사실 근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학교 수학에서는 다루기가 힘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1 때 이미 적당한에 대한 개념을 명시해서 배우고 P이면 Q이다 그걸 또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뭐 수능에도 이번에 출제됐죠. 15번에서 속도 문제로 출제됐잖아요. 14번이죠. 그런 걸로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평가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엄격한 정의를 내려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수열극한의 기본 성질, 대수적 성질이 되는 거예요. 수열극한의 대성. 대수적 성질이라는 것은 대수라는 말이 원래 사칙연산을 의미하잖아요. 대수적인 개념을 가지려면. 그래서 사칙연산을 보존해준다는 얘기인데, 리미트가. 이 각각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알파랑 베타로 수렴한다. 이게 지금 가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떤 등호가 붙었다는 것은 극한이 존재한다.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거거든요. 각각이 수렴한다는 가정을 할 때 스켈라 C가 밖으로 딱 빠져나가는 거, 합이 리미트로부터 쪼개지는 거, 차도 쪼개지는 거, 그다음에 곱도 쪼개지는 거, 나누기도 쪼개지는 거. 이 모든 행위들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열에서는 리미트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막 쪼개면 절대로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가정이 수렴하는 가정이 있을 때는 이런 사칙 연산을 정확하게 보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증명이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금 위에서 해드렸던 그 정의를 사용해가지고 딱 하나만 제일 쉬운 2번만 딱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대충 그래서 이 수렴, 가정이 수렴, 각각의 수렴이라는 조건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덧셈 보존만 딱 보일게요.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각각 알파, 베타로 AN, BN이 각각 수렴한다라 가정했을 때 이 합에 대한 수열도 역시나 극한이 쪼개진 형태로 쪼개지느냐 알파, 베타가 사실상 리미트 AN이고 베타가 리미트 BN이니까 이걸 증명하면 되죠. 그래서 이 극한이 수렴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결국은 위에 얘기했던 이 정의를 만족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얘의 극한 수렴을 보이기 위해서 양수 입시론을 임의로 던지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괜찮죠? 자, 프루프입니다. 결론은 얘를 보이는 거예요. 박스 칠게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가정을 쓸 건데 일단 이걸 보이기 위해서 입시론을 하나 임의로 던지겠습니다. 양수라 하자. 이렇게 출발할게요. 자, 그러면 입실론이라는 게 어쨌든 양수니까 2분의 입실론도 당연히 반이니까 무조건 양수거든요. 부등식 성질이죠. 실수는 원래 조미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2분의 입실론이라는 것도 당연히 양수인 건 당연하죠. 그래서 얘는 양수인 게 당연하니까 이제 이 2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수에 대해서 가정을 적용시킬 겁니다. 2분의 입실론은 당연히 양수니까 이 입실론에 대해서 이 녀석이 극한이 수렴한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넘버 1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파란색깔 가정 1로부터 어떤 큰 넘버 1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큰 자연수죠. 아까 했어요. 자연수가 존재해서 such that n 스몰 n이 큰 n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자 이걸 정의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an하고 극한 알파의 거리가 우리가 양의 수 임의로 던져진 2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수보다도 당연히 작은 그러한 넘버 1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가정 2를 이용해서 넘버 2라는 넘버부터는 이 2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수 안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또 가정을 쓸게요. 이의 2분의 입실론이라는 양수에 대해서 가정 2로부터 bn이라는 수열도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죠. 가정이. 그러면 얘 정의가 넘버 2 어떤 큰 수 넘버 2부터 n이 n보다 큰 넘버 n2부터의 모든 n에 대해서 bn과 이 베타의 거리도 역시나 2분의 입실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넘버 2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보이는 게 목표니까 이 넘버 1과 넘버 2 아주 큰 수 두 개 중에서 더 큰 녀석을 선택은 할 수가 있죠.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건데 이 N1, N2 중에서 큰 녀석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max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큰 녀석을 선택하겠다. N1이라는 큰 자연수하고 N2라는 큰 자연수 중에서 큰 녀석을 선택해서 그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N이라고 불러보죠. 을 선택하자. 하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볼게요. 우리는 어쨌든 결론이 빨간색 박스를 보이는 게 목표니까 이런 새로운 수열인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과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극한값의 거리가 우리가 임의로 던진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an 더하기 bn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썼어요. 그냥 거리를 측정할 건데 얘는 우리가 결합법칙, 교환법칙 적절히 섞어주면 a-알파랑 더하기 bn-베타로 이 절대값 안에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결합과 교환을 적절히 섞으면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자, 그래서 분리해서 쓰기 전에 n을 선택을 하자라고 멘트 바꾸고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죠? 선택했고 n이 n보다 크면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 n이 n보다 크면이라는 말을 먼저 쓰겠습니다. 이면 그러면 이제 n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제일 큰 녀석 선택했으니까 넘버 n1보다 같거나 크죠. 혹은 넘버 n2보다 같거나 큽니다. n1, n2가 어떤 놈이 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큰 놈을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이라는 녀석은 분명히 같거나 큰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아까 전처럼 결합 교환을 적절히 섞어서 일단은 안쪽에서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그러면 얘는 이 수와 이 수의 절대값을 쪼개지는 수로 더해지는 거 이거 각각 절대값이 쪼개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삼각 부등식이라고 하거든요. 삼각형 닮아있죠. 그래서 부등호로 얘를 이렇게 삼각 부등식을 사용해서 이렇게랑 이렇게로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n-알파 입장에서는 이 라지 n 이후로부터는 당연히 n1보다도 같거나 크기 때문에 n1보다 같거나 크면 가정으로부터 an과 알파의 거리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절대값은 2분의 입실론이라는 수보다는 반드시 작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크기를 일단 왼쪽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bn 역시도 n이라는 녀석이 n2보다는 같거나 큰 이유로 n이나 스몰 n이 라지 n2보다 같거나 크면 가정으로부터 bn과 베타의 거리는 역시나 우리가 선택된 2분의 입실론보다는 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기 2분의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개를 합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입실론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증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딱 정의만 생각해서 나타내 보면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이 정의대로 그대로 만족하도록 이 빨간색 박스가 만족하는지를 가정만 사용해서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대로 나타내 보면 빨간색을 양수 입실론을 던졌다. 넘버 n을 택했다. 존재해서 n이 n보다 같거나 크면 an 더하기 bn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이 작기를 입실로 이렇게 되니까 이 밑에 빨간색 줄, 빨간 밑줄들이 이 빨간 박스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확실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대수적 성질은 극한이 어쨌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이 수렴할 때만 반드시 쪼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간단하게 필기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비교 정리를 할 건데 비교 정리하기 전에 중요한 논제를 하나 노트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n에 대해서 수열이 이제 양수열, 양항수열이라 하죠. 0보다 같거나 큰 수열일 때 이 수열이 만약에 어떤 값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이 극한값의 범위도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자연스럽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극한값도 0이랑 알파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0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한번 일단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갑시다. 자, 그러면 증명을 기류법을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류법. 기류법은 가정 그대로 두고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을 해봅시다. 결론을 부정하면 0이 알파보다 크다가 되겠죠. 부동항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알파가 음수란 소리죠. 그래서 알파가 음수니까 음수를 다시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를 해버리면 양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결론을 부정한 상태로 진행해 보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2분의 알파도 이제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만들어졌으니까 가정이 어떤 이 녀석 있죠. 이 리미트에 대한 그 입실론 n 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양수에 대한 반경에 대해서 어떤 넘버 n이 큰 넘버가 존재해서 an과 알파의 거리가 넘버 이후로부터는 이 반경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양수잖아요, 얘도 어쨌든. 그래서 가정을 써서 어떤 넘버 n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큰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n이 n보다 크게 되면은 정의 그대로 쓰는 거죠. an과 알파의 거리가 우리가 선택된 이 녀석, 이 양수보다는 분명히 작겠죠. 여기까지는 될 거고,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우리 그 고1 때 생각해 보면 절대값 날릴 때 마이너스 왼쪽 플러스 이 녀석 그대로 두고 이렇게 사이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로 만들 텐데 지금 n이 그 라지 n 번도 이게 성립하고 n 플러스 1도 성립하고 라지 n 플러스 2도 성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특별히 라지 n인 경우에도 당연히 이게 성립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라지 n으로 바꿔도 당연히 성립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 상태로 곧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부등식이 라지 n을 그러니까 스몰 n 라지 n이라고 봤을 때 an과 알파의 거리는 부등식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왼쪽은 마이너스 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이렇게 될 거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알파를 양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넘겨버리면 특히 오른쪽에 좀 주목을 해서 얘를 스타라고 이제 해보면 넘겨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라지 AN이 바이스타에 의해서 라지 AN이 2분의 알파보다 작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파가 음수라 했거든요. 그러면 2분의 알파도 음수니까 0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모순이 나왔는데 어떤 모순이 나왔죠? 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AN이라는 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같거나 큰 수열이라 했는데 이 number n 인 그 항 n번째 항에서는 라지 n이 0보다 작아버렸거든요. 분명히 상치가 되죠. 모순되죠. 모든 n에 대한 pn의 명제인데 어떤 n이 있어가지고 0보다 작은 상황이 생겼으니까 정확한 부정명제로서 얘는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결론은 참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은 끝났습니다. 괜찮죠? 간단히 필기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이제 비교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비교 정리, 극한의 비교 정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샌드위치 조임 정리하기 전에 요 녀석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얘는 쉽습니다. 이제 AN과 BN이 각각 알파랑 베타로 수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했던 이 노트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 BN의 순서를 갖게 되면 극한도 이렇게 같거나 크다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극한 대수적 성질 쓸 건데 어 일단 모든 자연수에 이 증명 바로 할게요. 1번 1번이라 하고 1번으로 바로 증명을 해볼게요. proof 1번.
가정이 모든 n에 대해서 이렇게 되니까 부등식 정의가 bn 빼기 a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봤을 때는 얘는 당연히 가정에서 0보다 같거나 크게 되는 것이죠. an만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이 bn 빼기 an이라는 새로운 수열 자체도 모든 n에 대해서 양항 수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양항 수열이고 그 다음에 bn 빼기 an이라는 녀석이 수렴을 합니까? 그렇죠. 수렴하죠. 왜냐면 이미 가정에서 각각이 수렴했으니까 극한 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열 극한의 대수적 성질에 의해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한다고 우리 열심히 보였잖아요. 이게 수열 극한 대성이죠. 대수적 성질,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베타 빼기 알파라는 어떤 수로 이렇게 수렴을 하는 상태예요. 파란 색깔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썼던 노트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노트가 양항이면서 어떤 값을 수렴하면 그 극한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 했으니까 지금 이 by note에 의하면 얘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by note 위에서 했던 노트에 의하면 이 극한값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것을 방금 증명했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파만 넘겨주면 따라서 알파보다 베타가 같거나 크다가 되니까 결론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클리어한 겁니다. 그래서 노트가 사실 그래서 핵심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죠? 그래서 이 1번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리입니다. 이거는 그 뭐 나중에 이제 적분 들어가도 엄청 많이 쓰이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 동그라미 2번도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 뭐 스키즈 정리 다 같은 말인데 이 양 끝에 있는 녀석이 어떤 값 알파로 수렴하면 센터에 있는 CN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엄청 이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인데 이걸 또 한번 같이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증명 2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임 정리 한번 다시 쓸게요. 알파 베타 있으니까 헷갈리고 양 끝에 있는 녀석이 수렴하는 기호를 이렇게 사섭을 써도 되거든요. 알파 bn이라는 녀석도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수렴을 하면서 어디로 수렴하냐면 역시나 알파로 수렴한다. 얘를 이제 보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루프를 해봅시다. 자, 증명 갑니다. 아까 입실론 n 논법 정의만 딱 쓸게요. 한 줄이면 두 줄이면 끝나는데 일단은 우리가 결론은 CN이 알파로 수렴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입실론 양수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양수를 하자. 그러면 지금 가정이 하나가 AN 알파로 가고 한 개가 BN 알파로 가고 그다음 AN하고 알파의 거리하고 BN하고 알파의 거리하고 CN하고 알파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CN하고 알파의 거리가 가장 작죠. 맞죠? 양 끝에 있는 놈 중에서 큰 놈보다는 당연히 CN하고 알파의 거리가 작겠죠. 그게 기본 아이디어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AN이 알파로 간다는 얘기로부터 number n1, 라지 n1이라는 게 존재해서 n1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an과 알파의 거리가 이 던져진 입실로보다 일단 작다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정인 bn이 알파로 간다는 사실로부터 어떤 number 2가 또 존재를 해가지고 n이 n2보다 크면 bn하고 알파의 거리가 입실로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처럼 이 두 놈 중에서 큰 녀석의 숫자를 자연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라지 n이라는 녀석을 맥시멈 n1, n2 중에서 큰 녀석을 선택하겠다. 택하자. 그러면 이제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자, cn하고 알파의 거리인데 아까 아이디어 말씀드렸다시피 cn하고 알파의 거리는 an하고 알파의 거리와 bn하고 알파의 거리보다는 분명히 같거나 작거든요. 두 개 중에 큰 녀석보다는 당연히 작습니다. 그래서 얘는 선택을 할 텐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거리와 이 녀석 거리 중에서 큰 녀석을 선택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 큰 놈보다는 이 사이에 있는 녀석은 당연히 작겠죠. 근데 이 큰 녀석은 어떤 걸 선택하든 분명히 가정에서부터 입실론보다 작다 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입실론보다 작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만족해버렸어요. 한번 결론을 보면 우리 CN이 알파로 가는 걸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정의대로 만족하는지 살펴보죠. 입실론 양수를 던졌다. 그래서 n을 택했다. 택하니 n이 n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cn하고 알파의 거리가 작기를 입실론을 만족했다 되니까 증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임 정리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좀 정의를 해놓으면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되죠. 아, 이게 꼭 설명은 좀 들어가긴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담 없이 양 끝에서 쪼여줄 때는 중간에 거도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마음껏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능 23번 풀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점짜리지만 일단 첫 번째 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 일단 리미트 빼고 분모 분자에 n을 곱해도 분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n을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2고 분의 5 플러스 n분의 3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극한의 대수역 성질을 쓸 건데 일단 1이라는 것은 당연히 1로 수렴하고 n제곱분의 2란 것도 사실 아르키메데스 때문인데 수렴을 하거든요. 0으로 수렴해요. 각각 수렴하니까 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분모는 1 마이너스 제로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극한 대상이 쓰이고 있고 1이죠. 그 다음에 분자도 일단은 수렴을 하고 5니까 상수수열로서 n분의 3도 0으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극한 대상 플러스에 의해서 5 플러스 0으로 수렴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이 전체적으로 수열을 봤을 때 각각이 수렴한다 이거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결국은 또 극한 대상 5번 나눗셈에 대한 보존으로부터 이 전체적으로는 어디로 수렴하는지 알 수 있냐면 극한인 1분의 5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고 답은 5번으로 일단 극한 대상만 써서 체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함수 극한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수열 극한이나 함수 극한이나 닮아 있다 했죠. 함수 극한을 원래는 수열 극한으로 돌려서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수열 극한,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이라는 걸 한번 더 찾아보시면 알 텐데 얘를 n분의 1에 대한 형태를 t로 취환을 하는 거예요. n분의 1이라는 수열을 이제 실수인 t로 이렇게 실수는 아니지만 t로 취환하면 얘도 결국은 n이 무한으로 가게 되면은 얘는 0으로 가니까 t가 0으로 가는 어떤 그 함수의 극한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분의 5를 전부 다 t에 대한 형태로 바꿔주면 분자는 5t가 되고 그 다음에 3에 n분의 1이 두 번 곱해졌으니까 t제곱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기 n분의 1이 t니까 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n분의 1이 세 번 곱해졌으니까 t의 세제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낸 것 대신 취환을 하여서 함수 극한으로 보고 t를 0으로 가는 것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분모가 지금 t가 있고 분자도 t가 있으니까 인수로 적절히 쪼개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인수로 쪼갤 수가 있고 극한, 이제 함수 극한으로 돌아왔으니까 t가 0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두 개는 약분되거든요. 그러면 함수 극한에 또 대수적 성질을 쓸 수가 있어요. 잠시만. t가 약 1이죠, 1. 왼쪽에 거. 1로 바꿨고, 그럼 분모는 1-2t 제곱이 t를 0으로 한없이 보낼 때의 값이고, 분자는 5 플러스 3t가 t가 0으로 갈 때 가까워지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도 사실 차에 대한 또 대수성질 써야 되지만 어쨌든 1 빼기 제로로 갑니다. 즉 1로 갑니다. 그죠? 분자는 5 플러스 3 곱하기 0으로 가죠. 즉 5 플러스 0으로 가고 즉 5로 간다는 것 바로 직관적으로 사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 극한 돌려도 역시나 극한 대성으로부터 이 극한은 1분의 5, 즉 5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조임 정리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조임 정리 한번 써볼게요. 역시나 분모 분자에 똑같이 n을 곱해서 아까 이 안에 있는 녀석의 상태로 돌렸고 그러면 1 빼기 어떤 수 제곱분의 2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분모가 더 커지는 상태니까 얘를 날려준 즉 1분의 분모를 이제 더 키우는 것이죠. 1분의 5 플러스 n분의 3이랑 비교해보면 당연히 왼쪽 파란 색깔이 더 같거나 작은 거 맞죠? 더 분모를 더 키웠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반사를 시켜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분모는 그대로 두더라도 1 마이너스 n 제곱
분의 2 뭐 이렇게 두더라도 분자의 형태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잖아요. 굳이 뭐 약간 다기적이긴 하지만 5 플러스 뭐 n분의 4 같은 거. 나머지 다 똑같고 여기 n분의 3보다는 n분의 4가 더 크니까 이만큼 더해주면 당연히 더 크죠. 그래서 이제 극한을 조임정리 쓰는 거예요. 왼쪽의 녀석은 당연히 얘를 무한으로 보내면 그 0으로 가니까 1분의 5, 즉 5로 수렴을 하고 오른쪽의 녀석도 얘 전부 다 0,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 역시도 똑같이 5로 수렴하니까 바이 조임에 의하면 조임 정리에 의하면 이 센터에 있는 전체는 역시 5로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똑같이 또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뭐 얼마든지 우리가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융통무해하게 자연스럽게 모든 내용들을 쓸 수 있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23번 뭐 2점짜리지만 짧고 굵고 강하게 딱 임팩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힘드셨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 미적분 이제 시작했어요.